당뇨와 함께 대표적인 생활습관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혈압입니다. 혈액의 압력이 높은 상태를 고혈압이라고 하는데요. 혈압이 높은 게 위험하다는 건 널리 알려져 있어서 다들 알고 있죠. 고혈압은 심근경색, 부정맥, 협심증, 뇌졸중, 동맥경화 이런 큰 병을 만들어 사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평생 약을 먹으며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전 세계 사망자의 12%가 고혈압으로 인해 사망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생감자에 이것을 넣어 먹으면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 관리가 필요한 노년층들은 이 영상을 꼭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니어 건강정보의 모든 것 조사 전성시대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의 탄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 자주 먹는 게 어떤 음식이고 무엇이냐에 따라 혈관이 병들고 압력도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 몸속 혈액과 혈관은 어떤 상태인지 늘 검사를 하고 관리를 해야 건강한 혈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혈압이 높은 건 가족력도 무시할 수 없다고 알려져 있죠. 왜냐? 유전적인 요인으로 인해 고혈압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나 형제, 가족 중에 혈압이 높은 가족이 있다면 나도 예외일 수는 없기 때문에 더 신경을 쓰며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걱정을 하고 예민하게 신경을 쓰다 보면 이런 일도 생깁니다. 평상시 멀쩡하던 혈압이 병원만 가면 슬그머니 고개를 들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이 생기다 보면 트라우마가 되고 병원만 가면 혈압이 또 올라가면 어쩌지? 하는 순간 가슴까지 쿵쾅거리면서 혈압은 또 요동치며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좀 시간을 두고 진정시키려고 해도 마음속에서 걱정이 되기 때문에 혈압은 독이 잔뜩 오른 뱀처럼 고개를 바싹 치켜들고 내려올 생각을 안 합니다. 이렇게 되면 고혈압 진단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땐 방법이 있습니다. 병원 가기 전 평소에 집에서 규칙적으로 하루 3번 혈압을 체크해 기록해 두는 겁니다. 그래야 병원에서 일시적으로 혈압이 오른 걸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건강검진을 하는 중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생겼는데 혈압이 올라가서 안 떨어지더군요. 늘 약간 저혈압이었는데 혈압이 안정이 안 되다 보니 수치대로 고혈압 진단을 받고 나중에 재검사를 하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결과는 당연히 정상으로 나왔지요. 그게 그렇습니다. 혈압이 높아도 증상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심각한 큰 병, 심장마비나 뇌졸중 이런 질환이 발생하고 나서야 혈압이 높았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때는 이미 큰 병이 발생한 후라서 위험한 상황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혈압은 상황에 따라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하기 때문에 언제 체크를 하느냐도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올바른 방법으로 체크를 해야 정확한 혈압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즘은 가정에서도 혈압 측정기를 준비해 두고 자주 체크를 해보는 가정이 많습니다만 혈압을 측정해보는 시간도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냐? 집에서 측정할 경우 아침과 밤, 낮이 다 다르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은 측정을 해보는 게 정확하다 이겁니다. 아침에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소변을 보고 1시간 내에 혈압을 측정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혈압약을 복용 중이라면 약을 먹고 측정해야 할까요? 복용하지 말고 측정해야 할까요? 혈압약을 복용 중이라면 약을 먹기 전에 측정해야 됩니다. 앉은 자세에서 팔을 심장 높이로 올린 상태로 측정하고 1, 2분 간격으로 2번 정도 측정해 보는 게 좋습니다. 이번엔 저녁에 측정하는 방법인데요. 저녁엔 잠자리 들기 전 차분히 앉아서 안정을 취한 후 그대로 팔을 심장 높이로 올린 상태에서 측정하고 이번에도 1, 2분 간격으로 2번 측정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혈압을 하루에 2번에서 3번은 측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집에서 측정했을 때 얼마가 나오면 고혈압이라 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수축기 혈압이 135, 이완기 혈압이 85 이상일 때 고혈압으로 진단합니다. 이러한 혈압 측정은 병원 가기 전 일주일 이상 측정하고 기록해 두고 병원 갈 때 가져가면 정확합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본인이 고혈압을 진단받았다면 이미 전문가의 조언을 들으셨을 겁니다. 짜게 먹지 마라. 적정 체중을 유지해라. 운동을 해라. 술, 담배는 끊어라.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리하는 게 쉬운 듯 하면서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왜냐? 어디가 아픈 것도 아니고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죠. 그러나 큰 병이 와서 드러눕지 않으려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고혈압은 먹는 음식도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했는데요. 고혈압 주범인 나트륨을 잡는 최고의 식재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자입니다. 감자는 칼륨이 풍부하게 함유된 식품으로 알려져 있죠. 칼륨은 심혈관, 신경계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 전해질로 나트륨이 몸 밖으로 배출되게 하는 작용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함유된 식품을 섭취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러면 감자는 어떻게 섭취하는 게 좋을까요? 감자는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조리해 먹을 수 있고 맛도 좋습니다만 혈압을 낮추려면 생감자로 먹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생감자 효능은 대단합니다.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생감자가 위염과 관절염에 효과가 좋다는 방송도 했었는데요. 이번엔 혈압을 낮추는 방법으로 생감자가 그 효능을 발휘합니다. 감자는 식이섬유와 비타민C, 렉틴 이런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혈압을 안정적으로 조절해 줄 뿐만 아니라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는 영양소입니다. 어떻게 먹느냐? 감자는 생으로 먹을 때 이런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고 흡수율도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생감자를 갈아서 주스로 꾸준히 먹으면 혈압 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도 쉽습니다. 감자는 껍질을 제거하고 독성이 있는 씨눈을 확실하게 도려내 줍니다. 또 한 가지 준비할 것은 사과입니다. 생감자 주스에 사과를 넣는 이유는 맛도 좋지만 사과에도 비타민C가 풍부해 교감신경계와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생감자와 사과를 함께 먹는 게 더 효과가 좋습니다. 한 번 마실 양으로 감자 한 개를 껍질을 제거해 적당한 크기로 뚝뚝 잘라서 물에다 10분 정도 담가 전분기를 빼줍니다. 그냥 해도 되지만 전분을 빼면 텁텁하지 않아서 마시기가 좋습니다. 여기에 사과 반 개를 껍질째 넣고 물을 종이컵 반컵 정도 넣고 갈아주면 끝입니다. 이때 꿀을 한 스푼 넣어서 아무 때나 한 컵 마시면 혈압이 나대지 못하도록 꽉 잡아주는 효능을 발휘합니다. 이런 식품은 개인 상황에 따라 그 효과는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40대 이상 성인 10명 중 4명은 고혈압을 앓고 있는데 자신이 고혈압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경우는 전체 65.9%로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50대는 10명 중 6명, 60대는 10명 중 8명이 자신이 고혈압이라는 걸 알고 있는 반면 40대는 10명 중 4명, 30대는 10명 중 2명만이 자신이 고혈압이라는 걸 알고 있는 실정이라는 겁니다. 국내 사망 원인 2위가 고혈압이 포함된 뇌혈관 질환이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혈압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값도 싸고 만들기도 쉽고 생감자 주스 꾸준히 드시면서 혈압을 잡아두는 건 어떨까요? 나대는 혈압을 잡는 건 생감자 주스가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